안녕하십니까. 여론의 모든 것 여론고수 시간입니다. 여러분들 여론 조사 또 궁금한 질문들 많으십니다. 게시판에 댓글 많이 달아주시고 좋아요 눌러주시고 특히 구독 팡팡팡 구독 신청 많이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대통령 지지율이 뭐 계속 하락하는 거 실제 윤석열 대통령도 지지율 떨어져도 내 갈 길을 가겠습니다 뭐 그랬거든요. 그래서 이해는 됩니다. 이해는 되는데 또 지지율이 계속 또 하락하게 되면 대통령 국정 운영에도 상당히 또 어려움도 있을 테고 뭐 1년 전 시간이 남아있긴 하지만 내년 또 총선에도 상당히 중요한 거 아닙니까? 대통령 지지율 일단 선거에는 얼마나 중요한 겁니까? 대통령 지지율이요? 예, 그러니까 대통령이 현직에 있을 때 집권 여당과 야당의 선거 구도에 미치는 영향, 총선이나 지방선거나, 예. 그건 상식적으로 볼 땐 대통령 지지율이 그 여권에 대한 인기, 예. 여권에 대한 호감도, 선택에 영향을 주는 건 상식적으로 너무 당연한 얘기고, 그거는. 네. 근데 이제 어느 정도가 돼야 임기 중에 있는 선거에서 이제 이길 수 있느냐, 예. 그런 거를 본다면, 예로 제가 옛날 예는 예. 별반 지금 크게 적용되기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에서는요. 문재인 정부 때는 대통령 지지율이 계속 50% 이상 예. 높은 후반까지도 40% 이상 나왔기 때문에 대통령 정권 재창출은 대통령 선거만 과당한 거 빼고 임기 내내 선거에서는 연전연승을 했어요. 연승했죠. 네. 근데 이제 그러면은 그 전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 예. 박근혜 대통령 때 사례를 총선 사례가 2016년 총선. 16년입니다. 여당이 그 당시 한나라당이 졌죠. 예. 졌죠. 예. 그때 이제 국민의당 누굽니까? 안철수 38석 까지 합치면은 상당히 좀 크게 졌죠. 맞습니다. 그리고 네. 민주당한테도 한석인가가 졌죠. 예. 123석 대 122석인가요? 네. 그때 박근혜 대통령 지지율 얼마인 줄 아세요? 거의 한 45 정도 되지 않았을까요? 45보다는 좀 떨어졌었어요. 45보다는 떨어졌는데 2016년이면 벌써 후반이고 그때가 세월호 참사가 언제죠? 2014년입니다. 2014년이요. 그 이후니까 사실 40%대 올라갔다 떨어졌다 왔다 갔다 하는데 그때가 선거 바로 일주일 전에 갤럽 조사에서 39%였어요. 40%가 안 됐네요. 40% 안 됐지만 어쨌든 40% 가까이 되는 지지율이다. 그러니까 4, 3, 12, 120석이 나왔네요. 집권여당요. 아니 어쨌든 네. 근데 이제 지금은 갤럽 조사에서 지난주에 31%죠. 예. 그럼 뭐 어떨 것 같아요? 그러면 100석도 안 될 수도 있겠네요. 잘못하면 100석도 안 되죠. 예. 그렇게 단순 계산하면. 예. 근데 어쨌든 31% 지지율 갖고는 이기는 거는 고사하고 힘들다. 또 다시 3분의 2의 의석을 뺏길 수도 있다. 예. 지금 그래서 홍 기자님 보시기에 한국 갤럽 기준으로 내년 4월 10일이 총선거입니다. 그 즈음에 윤석열 대통령이 지지율이 어느 정도로 돼야 집권 여당이 좀 희망을 가질 수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얘기한 대로 40%는 넘어야죠. 40% 넘어야 된다. 네, 40% 넘어야죠. 넘을까요? 그거는 그 당시 무슨 이슈가 앞으로 벌어질지를 알 수가 있습니까? 예. 그거는 우리가 알 수 없는 거고. 예를 들어서 여당 최고위원이 양곡법에 대해서 밥 한 공기 더 먹자라고 얘기를 했다고 우리가 어떻게 예측을 해요? 우리가. 네. 그러니까 밥 한 공기 더 먹자는 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이나 여당 지지율은 한 2, 3%씩은 깎아먹을 가능성이 있는데, 배 소장님 저한테 오를까요? 떨어질까요? 물어보지만, 그런 헛소리를 할지 안 할지 우리가 모르잖아요. 그거는. 홍 기자님 혹시 조수진 의원에게 유난히 화가 난 건, 동아일보 출신이라서 그런 건 아닌 거죠? 그거랑 저는 어디 출신인지도 잘 몰랐어요. 네. 그거는 동아일보건 어디 신문이고 그거 무슨 상관이 있어요? 조선일보 외에는 안 쳐주시는 겁니다. 아니 그게 무슨 상관이 있어요? 전혀 상관이 맥락 없는 얘기 자꾸 하지 말고 네. 제가 왜 이 얘기를 하느냐 지금까지의 모든 선거의 역사를 보면 이기고 지고에 가장 영향을 많이 미치는 게 뭔 줄 알아요? 뭔 줄 알아요? 궁금합니다. 아니 뭐라고 생각하세요? 이기고 지고에 이기고 지고의 투표율?
아니 뭐 투표율은 결과적으로 예. 뭐 자기 지지층이 투표율이 높으면 단결? 이거 그거 결집? 당연. 결집? 그러니까 단결과 결집에 뭐가 영향을 주냐 이거지. 지지율? 그러니까 지지율에 뭐가 영향을 주냐 이거지. 네. 내가 물어보는 맥락은 무배가지고. 실언이에요, 실언. 실언! 아! 그러니까 뭐냐면 우리 쪽이나 상대 쪽이 헛발질이에요. 예. 근데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실현을 하면 실현이 오네요. 어쨌든 정치는 말로 하는 거잖아요. 예. 정치가 무슨 뭐 시험을 보는 겁니까? 예. 저기 무슨 뭐 건물을 짓는 겁니까? 그게 아니라 말로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실언을 하면 져요. 예. 그리고 실언은 한쪽이 이 지지율이 떨어지면서 지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실언에 대한 그 심각성을 예. 굉장히 중요하게. 홍 기자님, 그러면 실현을 좀 막을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 방법이 있나요? 예. 난 잘 군기대장 모르겠는데. 필요하지 않을까요? 군기대장. 네. 그래서 정말 최고위원 김재원, 조수진을 좀 입단속시키고 할 수 있는 사람. 덩치 큰 사람 뭐 정진석 군기반장 어떨까요? 정윤석 의원이나 뭐 누가 마이크 예. 잡고 저기 뭐야 최고위원들 말조심하세요라고 군기 잡았다 쳐요. 말조심하겠어요? 저는 그러니까 내부 그 윤리위원회 규정이나 뭐 이런 거에서 지금보다 몇 배는 강해야 된다. 강하게. 몇 배는 강해야 된다. 아니 우리가 회사에서도 그렇잖아요. 회사에서도 단계별로 뭐가 있잖아요. 예. 뭐 이제 뭐 감봉도 있고 정직도 있고 예. 뭐 심지어 이제 뭐 공고사직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잖아요. 예. 그것도 윤리위원회에서 뭐 몇 단계로 나눠서 예. 뭐 이제 처음에 뭐는 이제 약한 징계를 갖다가 그러다가 세 번 하면 삼진 아웃제를 한다든지 그렇게 해서 어떤 실질적인 제재가 있어요. 뭐 군기 잡는다고 뭐 국회의원들이 뭐 각각 1인이 다 입법기관인데 군기 잡는다고 네 알겠습니다. 이게 죄송합니다. 정말 좋은 아이디어입니다. 초윤리 기준을 만들어서 여기에 벗어나는 사람들은 아예 공천도 안 주고 국민의힘의 당원 자격까지도 댕강 날려버린다 그러면 이건 정말 그거는 이제 최고 수준의 징계고 예를 들어서 최고위원이 그랬다 그러면 예. 뭐 저기 한 달 동안 최고위원 참석 금지를 시킨다든지 뭐 자숙 기간을 준다든지. 재택근무를 더 좋아하지 않을까요? 아니 근데 최고위원에 나와서 말을 못하면 그거는 그 정치적인 그 생명력이 엄청나게 줄어. 그래 집에서 줬다 그러면 최고위원 뭐하러? 최고위원도 안 하고 또 다른 직장 하면 되는 거지. 뭐하러 최고위원을 해요? 최영호 최고위원인데 따지고 보니까 김병민 최고위원이 나이는 제일 어린데 제일 안정적이네요. 글쎄, 뭐, 안정적인 거는 네. 지금 우리가 안정적인 걸 칭찬할 단계가 아니에요. 예. 안정적이지 못한 걸 비판하는 게 중요한 거지. 그 중에서 누구 골라서 누가 안정적이다. 그거 지금 칭찬할 때가 아니라니까. 네. 전에 통화하실 때는 칭찬하시대요. 제가 언제 칭찬했어요? 저 개인적으로 알지도 못하는데. 자, 이 상황에서 윤석열 대통령은 부산 월드 엑스포 유치를 위해서 정말 온몸을 불사르고 있습니다. 심지어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부산 실사평가를 마치고 떠나가는 실사단 환송을 위해서 전격적으로 예고도 없이 부산에 참석을 해서 부산 is ready 이렇게까지 강조를 한 정말 부산에 각별한 공을 들이고 있는 윤석열 대통령인데 행사 끝나고 또 관계자들을 격려하기 위해서 만찬을 가지고 있는데 이걸 가지고서 또 사진을 게재하고 또 대통령이 왜 또 술자리를 가졌냐 흠집 얘기를 하는데 이건 어떻게 평가를 해야 될까요? 흠집을 당한 쪽이 잘못이지 사진 찍은 게 잘못은 아니죠. 그럼 빌미를 준 게 잘못이죠. 빌미를 준 게 잘못이죠. 그게 왜 사진 찍어서 그게 흠집이에요? 흠집이 없는 거를 깨끗한 상태를 이렇게 누가 흠집을 낸 게 아니라 이미 뭔가 문제가 될 소지가 있는 거가 이렇게 드러난 거죠, 수면에. 예. 저는 그렇게 봐요. 그럼 만찬을 하지 말았어야겠다. 그게 아니라 만찬을 할 수도 있겠죠. 예. 할 수도 있겠는데 끝난 다음에 아주 조용히 재빨리 해산을 해야죠. 끝난 다음에. 그거를 일반인이 찍힐 정도로 그렇게 소란스럽겠다? 그건 문제가 있지 않을까요? 저는 그렇게 봐요. 좀 만찬은 당연히 할 수 있죠. 예. 밥도 먹을 수 있고 술도 먹을 수 있죠. 하지만 대통령이기 때문에 좀 스텔스하게 했었어야 됐다. 그렇죠. 그런 생각 안 했어요?
정말 이게 홍 기자님 말씀을 들으니까 지혜의 뚜껑이 제가 왜 이런 뚜껑이 얘기를 열리네요. 하냐면 네. 지금까지 이제 수없이 많은 대통령을 예. 이제 우리가 직선제 대통령을 경험을 해봤잖아요. 예. 역대 대통령 중에 어디 바깥에서 밥 먹고 뭐 하는데 이제 참모들이나 이게 쭉 도열해서 예. 일일이 악수하고 뭐 이거를 사진 찍힌 대통령 단 한 명이라도 있었어요? 뭐 과거에 이명박, 노무현, 문재인, 박근혜, 그 이전 김영삼, 김대중 한 명이라도 그런 적이 있었어요. 예. 역시 그건 흠집내기가 아니에요. 네. 그거는 왜 그런 빌미를 제공했냐가 예. 중요한 거지. 보면은 가만히 되돌아보면 홍 기자님의 술자리는 상당히 조용했네요. 아이고, 저는 항상 조용히 밥을 먹고 술도 많이 안 먹는 사람이기 때문에. 어쨌든. 알겠습니다. 예. 자, 홍영림 기자의 명언입니다. 마실 때는 조용히, 떠날 때는 조용히. 여러분들 조용히 쉬. 여론고수 시간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예.